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 등이 아주 남자다웠죠. 아니 저희 그 부조에 계시는 PD님이 예. 국물도 없습니다. 아이 뭐. 나오든 말든 딱 10초 주는데 바로 시작해 버리시. 0.1초도 못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안 기다리십니다. 와 진짜 무서운 분입니다. 자 유선남님 만나서 우리가 또 예. 오늘 중요한 또 일정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유선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10시 반에 CPI 나오죠. 네, 일단 오늘 스케줄 먼저 여러분들하고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스케줄인 CPI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게 될 텐데요. 이미 어저께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낮은 수치가 컨센서스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기관들의 예상치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의 기관들의 예상치가 일단은 한쪽으로 쏠려 있기는 합니다. 일단 대부분 0% 혹은 0.1%를 예상하면서 상당히 낮은 헤드라인 CPI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도 0.2에서 0.3%로 예상을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낮은 수치죠. 대략 많은 기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유가의 하락이 가장 커다랗게 CPI의 하락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또 AIA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앞으로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예상하는 단기 에너지들의 가격들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미나게 볼만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10년물에 관련된 3년물에 관련된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앞서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3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발표가 된 국채 입찰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입찰이 응찰률은 좋았으나 전체적으로 가격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경매 가격으로 나온 가격들보다 낮은 가격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네. 지금 보니까 나스닥 리밸런싱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뭔가요? 네, 어저께 기준으로 사실 빅세븐들이 갑작스럽게 급락하고 나머지 나스닥 주식들은 갑작스럽게 오르는 결과가 사실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나스닥이 올 여름 특별한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했던 부분들과 비슷한 부분점이 아닌가. 특히 기업 가중치를 24%를 초과하는 경우 지수에 20%로 제한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사실 어제 실행한 게 아닌가라고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크로 투어리스트의 케빈 뮤어러 같은 경우는 헤비급 회사들의 혹은 기관들의 판매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기관들의 리밸런싱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바클레이 같은 경우 현재 대형주들을 아마 의미 있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인덱스 펀드 그리고 패시브 자금들이 빅세븐 기업들을 더 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바클레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나스닥을 추종하는 지수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빅세븐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 나스닥 재조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리밸런싱을 예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펀드는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되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뭐 아직 사실 뭐 확실시된 그런 얘기는 아니고 리밸런싱을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맞다면 네. 리밸런싱 맞다면 이 주가 변동성 특히 뭐 빅테크에 쏠려 있던 주가 변동성은 조금 뭐 지속적인 좀 시간을 가지고 변동성이 지속될 수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 일단은 뭐 이번 인터뷰를 봤을 때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매도가 어제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 앞으로 정상적인 지수 움직임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예. 실질적으로 어제 움직임이 진짜로 리밸런싱이 맞다면 아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적 나오지 않을까. 아마 오늘 어제가 끝이 아니라 아마 추후에도 몇 번씩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또. 예.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뉴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뭐 제가 또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포드 F150 완전히 베스트셀러죠. 전기 트럭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포드의 인기 있는 라인업 중 하나인 F150에 대해서 이제 생산량을 줄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되는데요. 2024년까지 예상치의 반밖에 생산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포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가격에 F150에 대한 가격을 7월 달에 17%가량 하락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생각보다 마켓의 수요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가 생산량을 조절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150에 대한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다 라고 오늘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되게 안 좋은 뉴스 아닌가 싶은데 이거 안 좋은 뉴스가 아닌가요? 이거 왜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았어요? 프리마켓은 지금 0.45% 상승했어요. 아니면 오히려 네, 수요 둔화 때문에 네. 비용 절감으로 호재성 기사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껴맞추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볼 수 없죠, 뭐. 그러니까요. 예, 오르고 있는데 뭐 주가가. 네. 예. 자, 일단 뭐 포드의 지금 프리마켓은 0.4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아직 뭐 이 기사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인수한다는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여러분들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 새로운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ICBX, 아이코사벡스라고 이제 언급이 되는 기업을 1.1 빌리언 달러를 주고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재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ICBX 같은 경우는 현재 어저께 거래되던 주가보다 45%가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 가격이 인수 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숨쉬기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이거 숨쉬기. 단어를 까먹었는데 respiratory vaccine 관련해 가지고 호흡기성 백신이구나. 관련한 지금 인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호흡기성 백신. 호흡기 백신? 호흡기 질환 맞습니다. 호흡기 질환. 질환 백신?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영어 쓰시는 분인데. 진짜 교포 느낌 난다. 그 있잖아요, 저 숨쉬기. 그건 뭐죠? 네. 그게 약간 또 약간 그게 있거든요. 느낌이. 있죠. 네. 오히려 좀 쉬운 단어.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기억 안 나면 바보 같은 거고 사남이 형이 기억 안 나면 있어 보이는 거. 역시 그렇죠. 영어밖에 모르셔. 그러니까 멋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구글이 에픽에게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에픽게임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반독점 소송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에픽 같은 경우 애플하고도 반독점 소송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구글하고도 반독점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애플하고 했던 반독점 소송에서는 사실 패배를 했었고요. 이번에 구글과 한 반독점 소송에서는 현재 구글이 패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구글의 앱마켓 사업에 관련해서 패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 연간 매출액이 4,230억 달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앱 거래액의 최대 30%의 수수료를 앱 개발사들로부터 받고 있는데,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반독점에서 패배를 하게 될 경우에 현재 앱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앱들에 관련해서 꼭 구글을 통한 지불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회사만의 지불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구글 쪽에서는 현재 심혈을 기울여서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있습니다. 일단 애플 소송에서는 에픽이 패했지만 구글 소송에서는 구글이 패한 이유는 구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허그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시장 경쟁에 어긋나는 행위로 봤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허그라는 게 뭐냐면은 구글 플레이를 쓰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작사, 앱 및 게임 개발자들에게 구글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실질적으로 구글이 삼성 스마트폰에 삼성 자체 스토어 외에는
구글 플레이만 설치가 되도록 제조사에 돈을 지불했다는 점이 이런 부분들이 게임 개발자들에게는 자체 앱마켓을 만들지 않고 열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줬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반독점에 걸렸다라고 재판부에서는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좀 잘못됐네. 예. 그럼 어떤 대가에 대한 지불을 하고 그런 어떤 본인의 생태계를 끌어오게끔 한 행동이니까. 그런데 애플은 자기 핸드폰이 있고 구글은 운영 체제는 있는데 자기 핸드폰 많이 안 쓰니까. 그러네요. 애플은 뭐 돈 안 줘도 자기 핸드폰에 자기 앱마켓 쓰는데, 근데 구글은 돈 안 주면 예. 안 쓰니까. 구글 뭐죠? 픽셀? 픽셀 많이 안 쓰니까. 픽셀 안 쓰죠. 와 이게 되게 오묘하네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구글이 이 결과에 이제 또 항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제가 본 것 같은데, 뭐 유사님 뭐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보세요? 뭐 과거에 어떤 빅테크들 이런 소송들, 뭐 과거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구글 같은 경우 요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은 사실 자신의 밑에 사실 이 구글 플레이로 인해서 얻는 수익 자체가 막대한 상황인데 이런 독점에 관련된 사항들이 좀 무너지게 되면서 앱마켓 수익 모델이 굉장히 많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소송하게서 패하게 될 경우 이제 에픽게임즈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현재 이 게임 앱스토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앱을 출시해 놓고 거기에서 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지불하고 있던 이제 여러 앱들이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라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조금 구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이익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의 움직임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이 문제가 옛날부터 있어갖고 예를 들어 애플이나 구글에서도 이제 인앱 결제 말고 외부 결제를 허락해준 플랫폼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 같은 거, 예.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넷플릭스. 거. 그리고 사실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것도 사실 인앱 결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좀 더 싸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구글에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외부 결제를 얘들에게는 열어주지 않겠다는 의도인 건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외부 결제를 열어주지 않고 자사의 앱을 통해서만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독점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재판에서 소송에서 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사의 앱을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하지 않고 다른 앱을 통해서 결제를 했을 때 결국 더 싸게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수수료를 받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이 수수료 금액이 30%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구글에게는 악재가 그리고 반대로 소비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 될 수도 있죠. 네. 소비자에게 좀 좋아야죠. 예. 안 그래도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프리미엄 우리나라에서 가격 올린다 그래서 너무 비싸졌는데. 유튜브 프리미엄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또 뭐 국가별로 조금씩 가격이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만 올렸던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19,000원. 에이. 인앱으로 하면 어. 인앱 결제하면 19,000원. 만약 외부 결제하면 14,900원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패소하고 유튜브로 우리한테 유튜브로 돈 벌겠다 이제. 한국 사람들 붙잡고. 한국한테 돈 벌겠다. 예. 소송 비용을 여기서 이제 메꾸려고 하나 보네. 그러면 우리가 봐줄 수 없죠. 예. 근데 참 지금 최근에 이제 알파벳 구글 관련해서 뭐 제미나이라는 뭐 정말 호재성 정말 어마어마한 또 플랫폼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AI 모델이 나온 상황에서 또 이게 약간의 또 시연 과정에서 약간의 좀 편집이 있었다라는 또 악재가 나오고 네. 또 이런 뭐 소송 패소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뭐 리밸런싱 하는 거 아니냐고 거기 의심하고 있고. 리밸런싱까지 이슈가 나오고 하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빅테크 종목들이 뭐 크게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좀 구글이 좀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자, 다음 그리고- 뉴스로 이제 회사별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헤스브로 쪽에서는 900여 명에 해당하는 감원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헤스브로의 장난감 관련한 매출 성적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감원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바클레이에서 투자 의견에 대한 하향 조정, 고프로에서도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에 대한 하향 조정, 그리고 블랙록은 PMP의 파리바스에서 투자 의견에 대한 상향 조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고프로 같은 경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최근 들어서 고프로의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가 나타났거든요. 이제 사실 미국 내에서도 뭐 한국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어떤 중국 기업 쪽에서 지금 발표한 액션캠이 사실상 고프로를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마켓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중국 브랜드. 저도 뭐죠? 중국 브랜드 뭐예요? 아, 저도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사실 이런 뭐 브이로그나 네. 그런 영상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어떤 뭐 고프로나 뭐 그 외에 액션캠 뭐 이런 많은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고프로가 일단 점유율에서 좀 뺏겼네요. 예. 정확히는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드론 기업 있죠. 이제 오즈모 거기에서 발표하는 DJI에서 발표하는 오즈모 액션캠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나온 DJI. 라인업이 이제 고프로보다 훨씬 더 충전도 빠르고 고프로보다 화질도 좋고 여러모로 밤환경에서도 고프로보다 좋은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심지어 고프로 쪽에서 나온 카메라가 이 오즈모 액션캠보다 나중에 나온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아서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고프로가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중국의 첨단 반도체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테무부터 시작해서 네, 알리테무, 쉰. 예, 뭐 중국의 이러한 급부상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좀 바클레이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목표 주가도 100불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미국 내에서는 뭐 에어비앤비를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실까요? 그 주변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에어비앤비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하다가 벌금을 맞아봐가지고 이제 어떤 벌금이요? 에어비앤비가 그 어마어마 그 에어비앤비가 원래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불법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단기 체류가 불법인 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상 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죠. 우리는 상업용으로 등록을 하고 세금도 다 내고 돈도 다 내고 우리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집을 저렇게 장사를 하는 건 수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장기 체류, 30일 이상의 체류만 허가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 체류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다들 사실 불법이거든요. 이제 제가 있는 지역도 사실 저도 몰랐는데 에어비앤비를 하다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벌금을 맞았는데 벌금이 꽤 셉니다. 한 2,500불 정도 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최근 들어서 에어비앤비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뉴욕 쪽에서 특히 굉장히 커다랗게 이제 경찰들이 나와서 이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에어비앤비 쪽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유선남님께서 에어비앤비 호스트여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하다가 원래는 이제 제가 에어비앤비 집을 사가지고 이제 에어비앤비를 돌려보려고 여러모로 이제 비싸게 내놨었는데 이제 잘 나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거의 한 달에 예약만 거의 한 2만 불어치 가까이가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아, 정말요? 와. 다 취소해서 다 벌금 주고 했어요, 심지어. 아, 네, 이게 재미난 게 이게 좀 저 같은 경우는 또 에어비앤비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호스트의 입장인데 제가 결국 시에서 걸려서 심지어 에어비앤비가 뭐 일단 제가 있는 지역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 경고나 이런 것도 주는 것도 없었고 에어비앤비 쪽에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걸렸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취소를 해달라고 이제 각각 커스터머들한테 이제 손님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메시지로. 그랬더니 이제 에어비앤비가 내부적으로 또 이 손님들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취소해주지 말라고. 왜냐면은 취소를 해줬을 때 이제 제가 취소를 하게 되면 저는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심지어 에어비앤비에다 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취소해주면 클라이언트는 돈을 안 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호스트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적이 됐던 점이 뭐냐면 에어비앤비로 인해서 집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원래는 집이 비어 있으면은 팔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팔게 되면서 공실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집 가격이나 렌트비를 내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이 최근에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그쵸. 게스트들한테 네. 취소하지 마라. 네. 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에어비앤비 쪽에서. 와, 직접적으로요? 네네. 그게 허용이 되나? 허용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러니까 뭐 이건 클라이언트 맘이죠. 근데 거기에도 되고 굳이 취소를 안 해줘도 된다라는 식으로 보냈겠죠. 아마 뭐 경고 메시지 취소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냥 약간 굳이 취소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되면 뭐 호스트가 나쁜 친구니까 뭐 취소해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트 쪽 이거는- 손님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 당했네.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그 유사남님 집에서 남은 방 한 칸을 해주는 건 단기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단기로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근데 무조건 안 애초에 돼요? 방 한 칸을 빌려준다라는 게 안 되는 게 네. 원래 이제 미국에 있는 집들은 아파트보다는 이제 자기 집들을 소유한 가정들이 많은데 이제 이 집들이 보통은 싱글 패밀리 홈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렌트를 주기 위해서는 방 한 칸을 렌트를 주는 건 안 되고 원래 따로 지어진 한 가족이 아니라 다른 가족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따로 입구도 달라야 되고 그런 경우는 멀티 패밀리 홈이라고 해가지고 세금도 더 내요. 네. 예. 그러면 완전히 이제 에어비앤비가 사실 그렇군요. 호스트 입장에서는 뭐 지금 이제 뉴욕이시니까 네. 예, 뉴저지. 뉴저지에서는 뭐 그렇게 썩 매력적인 어떤 뭐 뭐랄까요? 뭐 사업 모델 호스트 입장에서 네. 뭐 그렇게 뭐 안 보여지기도 하고 어. 약간 좀 에어비앤비의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런 게 좀 좀 너무 친 게스트적, 친 게스트. 너무 친 게스트적인 거군요. 야. 아니 근데 또 이게 게스트한테 친화적이지 않으면 예. 또 고객이 없으면 안 되니. 그러니까. 저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뉴스로 보던 거랑 유수남님한테 얘기를 듣는 게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예. 저희가 좀 깊게 에어비앤비는 했습니까? 저는 네. 이 주식은 안 사는 걸로. 아 정말요? 아니 화가 나네, 화가 나. 화가 나. 예, 유사님 벌금 냈다고 생각 드니까 그렇죠. 의리상. 저는, 의리상. 예, 에어비앤비는 유선아님 위해서 네. 제가 그렇군요. 좀 멀리하고 싶습니다. 예. 멀리 해야 될 주식 에어비앤비. 참 와. 그러네요. 근데 한때는 되게 좋았죠. 한때는 뭐 예컨대 뭐 $5,000에 뭐 $5,000에 집을 하나를 임대해서 예. 매일매일 뭐 얼마입니까? 한 $50? 아니 $500? $500씩 하면 며칠만 돌려도 수익이 나니까. 예. 한때는 좋았겠지. 이제 그거 다 불법으로 막아버리니까 이제 안 좋아진 게 아닐까. 그런 거 맞죠, 유선남님?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아. 불법인 도시들이 이제 단속을 지금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원래 예전까지는 그냥 유야무야 하다가 예. 이제 최근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이제 파티 관련해서 이제 특히 코로나 때 여러모로 이제 에어비앤비가 골머리를 좀 썩었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에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파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걸린 이유가 이제 그 에어비앤비를 울리는데 엄청 원래는 5명만 오기로 했었는데 한 30명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파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걸린 거라서 이전. 참 아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골머리를 많이 썩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항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들 이제 단속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호스트도 게스트를 못 믿고 게스트도 호스트를 못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밑장 빼기 하는 거죠. 지금. 서로 밑장 빼기. 예, 서로 밑장 빼기 하면서 지금 몇 명 들어가셨어요? 5명이요. 20명 있는데.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그 실적 발표한 기업 있습니다. 오라클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현재 오라클에서 어닝 발표를 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매출에서 미스를 하고 EPS에서 비트를 냈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사스나 이제 클라우드 관련한 매출은 나쁘지 않았으나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 이제 매출이 미스가 났는데도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투자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라클 이제 실적 발표까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고요. 뭐 지난 시간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은 또 수요일 같은 날 어도비가 있고 네. 또 목요일 같은 날은 코스코 같은 기업들이 또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 외에 뭐 여러 또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또 이제 어도비, 코스코 정도 네. 내일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10시 30분이 좀 지나가서 네, 지금 CPI 발표가 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CPI 발표가 나왔는지 일단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유산환님과 함께 같이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수치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MOM 기준 예, MOM 기준 0.3% 코어 근원 CPI가 0.3% 올랐습니다. 예상치도 0.3%였기 때문에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라고 보이고요.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1% 올랐습니다. 월가의 많은 IB들이 0.1%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예. 거의 뭐 예상치에 준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냥 그리고 뭐 예상치가 나왔나요? 어떻게 전년 동월 대비로도 음. 3.1% 예상치, 음. 근원도 전년 동기 4.0% 예상치 그대로. 예. 너무 예상치랑 똑같이 똑같이 나왔는데요. 나와서? 너무 예상치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리지 않고 예. 지금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은 그냥 전월 대비로만 0.1%좀 올라간 거 말고는 나머지는 예상치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 코어는 4% 그리고 헤드라인은 3.1%. 유사님님 일단 네네. 좀 수치 좀 보셨나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중고차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 관련해서 약간 에너지 가격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쉘터 가격이 0.4%로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음. 전체적으로 서비스 가격에서 지금 저도 좀 보고 있는데 0.5%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고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 의료 물품 관련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올랐다라고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저도 정리를 하던 중이어서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부분별로 뭐 음. 이제 상승한 부분이 있고 에너지 가격은 뭐 다들 생각했던 것처럼 좀 내려갔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0.4가 나왔네요. 진짜 쉘터는 자, 알겠습니다. 에너지 쪽은 뭐 전반적으로 크게 좀 빠졌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사님께서 예상하셨던 그러한 CPI와 오늘 뭐 CPI 수치를 조금 비교해 주셔가지고 내일 같이 또 같이 한번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거의 얼추 맞으신 것 같아요. 예, 음.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보고 있는데 전기랑 천연가스가 의외로 저번 달에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조금 올랐다라는 점이 생각보다 CPI가 제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게 되는 조금 영향을 줬던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보면은 네. 이 정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저 자세한 그 세부적인 그 품목별 네. 물가가 어디가 올랐고 어디가 떨어졌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 유선남님께서 정리해 주실 겁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곡물 가격 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하고 또 에너지 가격이 좀 내려갈 거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거는 집값, 쉘터가 제일 궁금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내일 아마 유선남님께서 정리해 주실 겁니다. 네. 자 오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CPI가 발표되고 나서 선물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네, 지금 화면이 지금 연결이 아마 안 됐습니다. 안 되셨나 보요. 예, 지금 선물 시장이 네. 팍 튀었어요.
중요한 건. 아주 많이 튀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스닥이 한 아이고, 0.2%대고요. 예. 그다음에 S&P 500은 0.0%대 보합권. 제가 저는 이제 요 차트 그래프를 봤는데 네네. 예, 그래프가 이렇게 폭하고 튀어 올라가지고 아. 예, 지금 S&P 선물 지수가 플러스 0.18%, 네. 그 다우 같은 경우에는 0.3%, 나스닥은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예. 딱 발표되자마자 음. 위아래 변동폭이 조금 컸습니다. 예. 보니까 위아래 변동폭이 컸는데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발표되기 직전 가격하고 거의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예. 다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0.27에서 뭐 0.3 정도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S&P 500은 그냥 0입니다. 보합권. 0.1 뭐 이 정도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0.2 정도.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CPI 리포트가 나왔다. 지금 헤드라인 뭐 뉴스를 좀 보시게 되면은 기대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쿨링 다운되고 있다라는 네. 기사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 기사대로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컨센서스 자체가 쿨링 다운되고 있는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그거와 이제 부합하는 실질적인 CPI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도 물가는 잡혀가고 있구나.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딱 그 초반 CPI가 발표되자마자 지수 선물의 움직임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발표되기 전까지 기대감에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올랐던 폭이 있었는데 그 폭은 약간 줄이는 정도이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그냥 많이 줄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발표되기 전 크게 기대했던 게 약간 줄어드는 그 정도의 그 지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번 발표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맵을 한번 볼까요? 네,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보게 되면 오늘의 우리 홍일점 네. 오라클. 우리의 홍일점 오라클이 지금 마이너스 9.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구글 이제 소송 관련해서 패소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7, 8% 정도 또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도 마이너스 0.25%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존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마이너스 0.2니까 뭐 아주 뭐 작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왼쪽에 보시게 되면 뭐 전반적인 지금 반도체 섹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괜찮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뭐 개장되고 나서 또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 외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기업들이 잠시만요.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여가지고. 린데. 네. 린데요? 네. 저기 화학 기업입니다. 예, 2.88% 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왜 오르지? 예, 그런 기업이 있고, 볼텍스, 암젠 네.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뭐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라클 한번 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 오라클이 많이 빠졌네. 예, 알겠습니다. 오라클이 좀 빠졌고.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가 올라가는 그거 말고는 어떤 특별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트렌드를 발견하기는 참 힘든 것 같네요. 지금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죠. 보니까. 예, 그렇죠. 지금 뭐 개별 종목 단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들어서 예, 그런 것 같네요. 오늘은 뭐 페이펄 또 올라갑니까? 예. 계속 올라갑니까? 왜? 아니요. 잘 안 올라갔어요. 아, 사실. 그래요? 혼자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네. 크게 안 빠져서 다행입니다.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네. 다른 것들도 한번. 근데 예. 전반적으로 좋아요. 근데 나쁘지 지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약간의 좀 빨간색이 들어오니까 뭐 약간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전반적인 이제 뭐 중소형 기업들도 다 괜찮습니다. 지금 네. S&P 500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좀 그래도 꾸준히 계속 올라가지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장 시작되고 나면은 또 어떤 뉴스가 발생하느냐에 네.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 장중 뉴스들도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뉴스들도 내일 제가 이 시간에 또 싹 모아서 오겠습니다. 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